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교재 29쪽에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명칭에 대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죠. 조금 더 이제 진취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쓴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우리가 남북 시대다.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지적을 했듯이 그렇게 지적을 명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29쪽에 통일신라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뭐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통일신라의 시대별 흐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대별 흐름. 이거를 우리가 요걸 조금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표를 놓고 봤을 때 우선 여기가 이제 7세기. 아이고. 얘 지워버리고요. 700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800년. 그다음에 이제 900년. 예, 900년 넘어가면 이제 신라는 거의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7세기라고 부르고 여기를 이제 8세기라고 부르고 여기를 9세기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던 시기가 이제 676년 요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라를 통일했던 임금이 이제 문무왕이죠. 문무왕 다음 임금 신문왕이 있습니다. 신문왕. 요 분이에요. 신문왕. 신문왕이 통일하고 나서 전제 왕권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무지한히 노력합니다. 무지한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왕권이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 여기 그러니까 7세기 말부터 왕권이 쭉 올라가요. 찔러고 올라가서 8세기 초반 때에 누구까지? 성덕왕까지.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자. 성덕왕까지 최정점에 올라갑니다. 성덕왕 죽고 나서 왕권이 찌그찌그 떨어져요. 떨어져. 네,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여기 해공왕이라고 등장을 해요. 해공왕이 7세기 말 무렵에 등장하는 임금이거든요. 이 해공왕이 죽습니다. 암살당해 죽어요. 왕위 다툼 때문에. 예, 암살당해 죽어요. 죽어서 8세기 말에 죽어서 이제 9세기 넘어가게 되면 이제 왕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왕권은 거의 없다. 비지비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세기 전반에 왕위 다툼으로 유명한 김헌창의 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웅으로 알고 있는 사실 이 사람도 왕권과 깊은 장고보가 아니라 장보고죠. 장보고의 난도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진성여왕 때에 대규모인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원종과 애노의 난, 네, 원종과 애노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시대별로 요거를 일단은 구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가끔 등장합니다. 가끔 등장해요. 그래서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챙겨줄 필요성이 있어요. 신라를 구분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의 고대사가 남아있는 역사책으로는 우리나라 역사책으로는 이제 삼국사기가 가장 오래된 것이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삼국사기, 그 다음에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고려 전반기의 김부식이 지은 역사책이고요. 고려시대 하게 배우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 충렬왕 때 고려 후반기 때의 스님인 이리연이 지은 역사책입니다. 자, 주로 이제 교재에는 삼국사기에 관련된 것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임금들의 뭐를 중요시 여겼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혈통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죠. 혈통. 그래서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는데 상대 때는 누가? 성골들이 임금이 되는 것을 상대 때예요. 그래서 박격거세에서 어디까지? 진덕여왕까지. 진덕여왕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진덕여왕 다음이 누구죠? 무열왕이죠. 태종무열왕 김춘추죠. 뭐 있으나 마나한 왕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중대 때는 뭐겠어요? 그러면 태종 무열왕계 진골 출신이에요. 무열왕계 진골 출신. 그래서 무열왕계부터 어디까지? 아까 암살당해 죽은 왕 해공왕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하대는 선덕왕 때부터 마지막까지. 이때는 진골은 진골인데 내물왕계입니다. 내물왕계. 무열왕계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선덕왕이 선덕여왕이 아닙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삼국유사에는 왕명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불교식 왕명, 불교식 왕명. 그러면 불교가 언제 들어오죠? 버풍왕 때 들어오죠. 공인받죠, 요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인받죠. 버풍왕 때 2차 대원의 순교로. 그러면서 불교식 왕명을 썼던 버풍왕 때부터 진덕여왕까지 요때를 중고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는 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대, 중대, 하대. 삼국유사는 고라는 표현이죠. 상고, 중고, 하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잘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맞춰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대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중대의 상황. 우선 주요 왕별로 태종무열왕이 등장하죠. 태종무열왕, 김춘추죠. 최초의 진골 출신이 임금이 되었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백제를 멸망시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부의 기능을 강화했다. 자, 집사부의 기능을 강화했다라는 것은 어느 때부터죠? 실은 진덕여왕 때부터죠. 그 김춘추가 실권을 장악했던. 그러면 집사부하고 반대가 되는 뭐가 있습니까? 집사부하고 반대가 되는 화백회의가 있었죠. 화백회의의 의장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상대등이라고 불렀고, 상대등은 귀족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집사부의 장은 시중이었죠. 시중. 그래서 예의 권력이 강하면 왕권이 강해지는 것이고, 예의 권력이 강하면 왕권이 약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무왕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의 위협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중대 때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이에요. 제2기간이 그다게 많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찍 죽었나 봐요. 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아버지도 없고, 그 다음에 외삼촌이 김춘추도 없고요. 전지한권 강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김흠돌이라는 자기의 장인입니다. 장인이 반란을 일으켜요. 야사에 의하면 김흠돌이 신문왕의 비와 어떤 그 스캔들이 있었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신문왕이 신문왕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비로 맞이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했겠어요. 뭐 여자 때문에 난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김흠돌의 난을 제압을 하고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우선 통일하고 나서 통일했기 때문에 전국을 개편하죠. 구주 몇 소경이죠? 5소경이죠. 5소경. 구주 5소경으로 개편하고, 원래 이제 신라는 주가 몇 개였습니까? 5주였죠. 그러니까 4개의 주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경도 5개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경제 부분을 할 때 관료전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원래 신라의 관리들, 귀족들은 노급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 노급은 뭐와 뭐를 주는 겁니까? 수조권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 징발권을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뭐만 주는 거예요? 관료전은 노동력 징발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백성들을 함부로 자기가 원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게 되고, 뒤를 이어서 자, 요거 순서 관료전이 먼저고 노급 폐지가 나중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가 설립합니다. 국가 설립도 전제 왕권의 강화의 취지예요. 바로 뭐냐면 이 국가에서 누구를 열심히 길러줍니까? 육두품을 열심히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학이 이 신문왕 때 세워지는 공식적인 신라의 교육기관이다. 최초의 교육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국학이 나중에 이름을 태학으로 이름을 개칭을 해요. 태학으로. 고구려의 태학하고 이름 비슷하죠. 자, 만파식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만파식적이라는 게 바로 뭐냐? 만 가지의 파도가 막 불어오는데 피리를 불면 조용해진대요. 즉 전지한권 강화를 하기 위한 신문왕의 눈물겨운 노력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불교사 할 때 하겠습니다만, 이견대라는 곳이 있어요. 이견대가 뭐냐면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봐요. 이렇게 볼견자예요. 어딜 바라봐요? 아버지 문무왕의 해중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할 때 아버지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문사를 짓습니다. 가문사. 이 가문사라는 절 누구 때? 신문왕 때 누구
누굴 위해서? 아버지 문망을 위해서. 은혜의 땡큐 감사한다 해서 가문사를 지었어요. 이 가문사에는 지금 석탄만 남아있죠. 절터하고 가문사. 이 가문사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있는데 이 수로가 이제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수로가 바로 뭐냐? 아버지가 뭐가 됐어요? 해룡이 됐죠. 해룡. 바다의 용이 됐죠. 그러면 이제 가문사에 들어와서 쉬시라고 이렇게 이걸 만들어놨다. 자, 우리가 불교사 할 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 정점에 올랐던 성덕왕 때에 바로 뭐라느냐? 백성들에게 토지를 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정전이다라는 겁니다. 정전. 백성들에게 주는 이 토지는 바로 뭐예요?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소유권. 그 백성들에게 토지를 줄 수 있으려면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덕왕 때에 제일 정점에 올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점에 올라가 있어서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경덕왕이 딱 들어갔을 때는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에밀레종 이런 종까지 만들어 놓죠. 자, 경덕왕 때 했던 일 한번 잠깐 볼까요? 노급이 부활된다라는 거죠. 경덕왕 때. 이제 슬슬 이제 왕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료전이 폐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름도 좀 약해 보이죠. 해공왕 때. 뭐 대공의 난, 96 각간의 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 재상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얘네들이 각지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96명의 각간들이 얼마나 난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공왕이 암살되는데 이때의 유명한 이름 하나 정도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김지정이 난을 일으키면서 해공왕 시대가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김지정과 관련된 사료가 딱 나온다 그러면 아, 해공왕 시대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라 하대 상황을 볼게요. 신라 하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네모난개 진골이 왕위를 세습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50여 년간 20여 명의 왕이 교체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왕권이 약했어요. 그럼 육두품들은 신문왕 때 국가 설치해가지고 이제 좀 등용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사회제도도 보겠습니다만 뭐 특진제도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나름대로 살만했는데 이제는 진골들, 특히 네모난개 진골들이 모든 것을 독점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 불만이 있어요. 그 얘네들이 왕위 다툼하다 보니까 지방이 통제력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지방 세력 호족들이 성장을 하게 되죠. 지네들 스스로가 성주, 장군 뭐 이렇게 되죠. 호족이 되려면 일단 군사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토지,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유식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만이 있는 애들을 러브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리 와, 나랑 같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어이구 참.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교,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선종, 풍수지리설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 새로운 사상이 중앙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유교 같은 경우는 누가 공부하고 온 거예요? 육두품들이 공부하고 온 거죠. 쭉 껐다고 당나라 유학 가가지고 공부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불교도 귀족들이 좋아했던 교종보다도 이 호족들이 선호했던 선종이에요. 선종은 참선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선하고 수행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종은 뭐예요? 더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테마할 때 다루겠습니다만 가르칠 교자입니다. 불경 연구예요. 그러니까 불경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한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선종,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수도인 경주, 금성은 이제 땅의 지덕이 쇠한다, 망한다. 새로운 곳에서 분명히 스타가 나타날 거야. 새로운 어떤 나라의 주인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중앙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적 동요 이거 보시게되면은 이제 김원창의 난 역시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웅진도독인 김원창의 난을 일으켰죠. 이 김원창의 난이 결국에는 견훤의 후백제가 탄생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 세력으로 유명했던 장보고의 난, 자기의 딸을 그 임금의 비로 앉히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장보고의 난이 일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종과 애노의 난, 이 원종과 애노의 난은 진성여왕이죠. 진성여왕 때 일어납니다. 신라에서 일어났던 최대의 농민 반란입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중앙의 수탈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를 보내니까 진압하라고 너 남아
남아라는 뭐예요? 벼슬 이름이죠. 영기를 보냅니다. 남아 영기를 보내가지고 얘를 진압하고 오는 거라. 근데 얘 겁쟁이였던 모양. 딱 보니까 그 세력이 너무 커.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돌아오죠. 그래서 남아 영기를 너 남아 진성여왕이 그렇죠? 너 남아 해가지고 목쳐 죽여버리죠. 이것이 이제 원정과 애노의 난이다. 신라 하대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시들시들해져서 신라 진성여왕 이후에 900년도에 후 백제가 건국이 되고 그 다음에 901년도에 후 고구려가 건국이 되면서 후 삼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주요 왕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이것이 구주 오소경의 위치죠. 예, 이것도 뭐 나중에 이제 통치체제 할 때 이제 보겠습니다만 주가 총 몇 개 있어요? 9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금성이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수도의 역할을 중요 요지에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특히 서원경의 위치 요거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요. 청주 지방이죠.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뭐가 나왔습니까? 장적이 나왔죠. 장적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남원경, 그 다음에 금강경, 이게 오소경이다라는 거죠. 자, 제일 넓은 주의 위치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주 또는 한산주라고도 합니다. 제일 넓은 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해. 자, 발해는 이제 고구려가 이제 몇 년도에 망했죠? 668년도에 망했죠. 그 발해는 698년도에 건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망하고 나서 금방 있다가 건국이 됐다.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이다. 피지배층은 말갈족이죠. 여진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볼 수 있는 것은 일본에 보낸 국서에 나라를 고려를 하고 고구려 왕이라고 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들 무왕 때 보냈습니다. 무왕 때 이런 국서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온돌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기와 불상 그 다음에 무덤 양식 중에 굴식 돌방 무덤 이런 것들을 사용한 거 이런 것들을 봐서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요 왕별 역사 흐름 요것이 이제 중요한데 발해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는데 이제는 조금 심도 있는 명칭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아주셔야 돼요. 고왕이라고 합니다. 제일 높은 왕 고왕 대조영이죠. 대조영. 그래서 동모산에서가 발해를 건국했습니다. 요때 이름이 진나라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에 발해로 계칭을 했어요. 누구 때? 대조영이 진이었다가 발해로 연호는 천통이라고 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왕 때 이름도 이제 무식하죠. 네, 무왕 전쟁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무예라고 해요. 대무예 대시예요. 대시. 연호를 인한이라고 하고 연호 중요합니다. 여기서 연호 중요해요. 북만주인지를 장악하고 장문유에게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합니다. 선제 공격이죠. 선제 공격. 공격해. 네,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문왕이 등장하죠. 문화, 문물 이런 거 관련된 거죠. 그래서 대흠무라고 하고 연호를 대흥 황상이라는 칭호를 했어요. 자, 요때는 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나라. 지난번에 미안해서 친구야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수도를 상경, 동경 이런 데로 천도를 했다. 요거 천도했다. 문왕 때. 자,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안사의 난입니다. 안록산과 사사명이라는 그런 놈들의 난이 일어나요. 절도사들이. 그 혼란기죠. 요때를 이용해서 지배체제를 정비하는데 당과 친선. 그러니까 당나라가 어지럽다 보니까 발해와 싸울 그 생각이 없어. 그래서 당나라 문화를 수용한다. 요때 신라하고도 관계 개선을 하더라라는 거죠. 신라도를 건설한다. 그러면서 당나라의 중앙행정제도인 삼성육부 이런 제도를 받아들이죠. 예,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국립대학인 주자감을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9세기 전반기 때의 선왕이죠. 요 선왕이 대인수라고 하고 전성기예요. 전성기 최대의 전성기. 원래 전성기 이렇게 쓰는데 전성기 연호를 건흥이라고 하고 흑수부 말가를 복속을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있었던 말가를 복속을 하고 요동지방 진출을 하고 네.
전성기 때다. 그래서 당나라로부터 뭐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불렸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멸망은 나중에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라는 건데, 멸망하고 나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발해도 역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정왕국이에요. 정왕국. 정왕국이라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위치를 잠깐 보면요, 926년도에 망해서 한 60년간 그 발해 이 정왕국이 형성이 되는데 바로 요 위치에 있었어요. 요 위치 한 60여 년간 정왕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존속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왕국까지 알아봤고요. 발해의 대외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대외 관계. 보기 전에 요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저거 할 때 공부하겠습니다만, 통치제 할 때 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삼성육부제도, 문왕 때 받아들여진 삼성육부제도, 성이 3개 있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원래 당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정당성을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이제 최고 기구예요. 원래 당나라는 최고 기구 따로 그 다음에 요 육부를 실제로 일을 하는 육부, 부 들어가잖아요. 육부를 관장한 상서성을 따로 뒀는데 발해는 약간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 기구인 정당성 아래에 6개의 부서를 두었고, 이 6개의 부서를 일괄적으로 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좌사정, 우사정으로 나뉘어서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사정은 충인이, 지예신, 유교식 명칭이죠. 충인이는 좌사정, 지예신은 우사정, 이렇게 두었다. 그리고 관리를 감찰하는 중정대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적과 관련된 문정원을 두었고, 그 다음에 국립대학인 주자감, 원래 발해는 국자감이었습니다. 국자감, 주자감을 두었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발해의 대외 관계 볼게요. 당나라하고 신라하고는 초기에는 적대적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발해가 세워지는 것을 당나라 싫어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아주 그 못된 악녀라고 일컫는 칙천무, 당나라 때 발해가 세워지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었죠. 이 대조영하고. 그러다가 무왕 때 공격도 하고 초기에 적대적이었다. 근데 문왕 이후에 친선 관계로 갔다. 그 다음에 돌고라고는 뭐 옛날부터 고구려의 친구니까 친선이 있고요. 일본하고도 이제 긴밀한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신라는 친선과 대립이 교차되었다. 사진 파견했다. 신라도라는 길이 있었다. 신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지도를 잠깐 보면 발해의 이제 최대 영역이죠. 최대 영역입니다. 발해의 최대 영역. 통치제 하겠습니다만 5경 15부 62주예요. 5경 15부 62주. 62개의 주가 있었고, 중요한 곳은 15부로 두었고요. 수도의 역할을 하는 5개의 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 남경, 서경, 그 다음에 중경, 동경, 상경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중국하고의 어떤 관련된, 중국하고의 관련된 무역과 교류와 관련된 그런 곳에 동경을 두었다 이렇게 돼 있는 동경. 한참 멀죠. 지도에서 보게 되면 멀죠. 그래서 요런 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해안 지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신라 금성으로 가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신라도가 있었다. 해안 라인으로 가는 거죠. 이 신라도는 서로 사신을 왕래하기도 합니다만, 이 신라도를 통해서 어디를 가기도 했어요? 일본을 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발해, 꿈꾸는 발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중세로 넘어갑니다. 고려 건국과 그 다음에 기틀 마련하는 그런 과정들, 또 우리가 흐름들 즐거운 마음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